문화상대주의 논쟁에서 합리성의 규정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그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하는 점에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환경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학자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지출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불필요한 일들에 그들의 수입 대부분을 지출하는데요. 대개 종교 의례나 승려 만찬, 탑을 쌓는 일 등입니다. 이러한 지출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불교 맥락에서는 합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는 불안한 것이므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자비와 공덕이라는 불교 신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출은 현세에서 좋은 인연, 위세와 존경을, 내세에서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친족 중심 사회는 의례에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의 결혼식 비용은 매우 많은데요. 인도와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들에서 혼례로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혼례를 치르며 소, 돼지, 닭, 양고나 혼수품,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가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위세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지위 경쟁, 과시,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자신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의례적 소비로 자기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의 소숭배와 이슬람교도들의 돼지 혐오로 인한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는데요. 피상적으로는 종교적 금기일 뿐인 암소숭배와 음식 금기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인도인은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낭비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석합니다. 소는 쟁기노동, 연료, 비료, 우유, 가죽을 제공하는데요. 인도의 암소들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쓰레기와 찌꺼기를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암소숭배,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음식 금기에는 환경적 합리성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문화상대주의의 이해를 위해 돼지고기 금기와 상징체계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슬람교도는 이 세상을 돼지고기를 먹는 야만인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이슬람교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입니다. 이슬람교도의 돼지고기 혐오가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돼지고기는 선무충증, 탄저병을 일으킬 수 있어 중동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돼지 사육은 중동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유목,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데요.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특별하고 좋은 동물인데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하며 애완동물 이상으로 친근하게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조상신에게 바치는 의례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로이 라파포트는 6인이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돼지 축제를 연구했는데 이 축제는 12년에 한 번 거의 1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밭을 훼손하고 이웃과의 싸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카이코 축제를 열어 돼지 대부분을 식량으로 활용합니다.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 다른 부족과의 전쟁으로 돼지를 제물로 바치거나 조상신 제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우는데요.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적당한 인구수와 가축수, 분배, 나아가 부족 간 관계를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것입니다. 돼지고기 혐오든 숭배이든 생태학적인 합리적 논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종교적인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은 각 문화의 오랜 지혜, 특수한 환경 조건에 적응, 축적된 귀한 지식인 것입니다. 문화상대주의 논쟁에서 합리성 규정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합리성은 보편적인 것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환경은 아주 다른데요.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류학자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의 종교적 지출이 합리적 결정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불필요한 일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해서 이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부는 불안한 것이므로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비와 공덕을 실천합니다. 그들의 지출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친족 중심 사회는 의례에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의 결혼식 비용은 매우 많은데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이는데 드는 많은 비용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도 혼례로 산더미 잔치를 벌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위세 유지를 위한 소비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지위 경쟁이나 과시, 친족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 치부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의례적 소비라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 관행도 환경 적응 행동의 결과인데요.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과 이슬람교도의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 이면에는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먹지 않는 것은 효과적 실용적 이용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는데요. 쟁기, 연료, 비료, 우유, 가죽뿐 아니라 인도의 암소들은 인간과도 경쟁하지 않으며 찌꺼기를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기에는 환경적 합리성이 깔려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의 이해에 있어 돼지고기 금기와 상징체계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슬람교도는 세계를 야만과 문명으로 구분하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돼지고기 금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선무충증, 탄저병을 옮길 수 있어 중동에서 매우 위험한데요. 특히 돼지 사육은 생태계와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돼지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남태평양에서 돼지는 특별한 동물로 방목하는데요. 애완동물 이상으로 친근하게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의뢰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로이 라파포트는 뉴기니 마링족의 카이코 돼지 축제를 연구했는데 이 축제는 12년에 한 번 거의 1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돼지 수가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면 카이코 축제를 열어 돼지 대부분을 식량으로 활용하는데요. 축제가 끝나면 다른 부족과 전쟁으로 돼지를 제물로 바치거나 제사에 활용하고 남아있는 돼지를 키웁니다. 이처럼 돼지 축제는 적당한 인구수와 가축수, 분배, 부족 간 관계 조절 등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것입니다. 돼지고기 혐오든 숭배이든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한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가 지닌 저마다의 합리성이야말로 오랜 지혜,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축적된 귀한 지식인 것입니다. 문화상대주의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합리성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인데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류학자 스피로는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이 불필요한 일들의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소비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친족 중심 사회는 의례에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의 결혼식이나 피지 원주민의 혼례를 두고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의 소비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지위 경쟁이나 과시,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 치부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 관행도 환경 적응 행동의 결과인데요.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과 이슬람교도의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소를 먹지 않는 것은 실용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인도의 암소들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기에는 합리성이 깔려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의 이해에 있어 돼지고기 금기는 좋은 사례가 되는데요. 이슬람교도의 야만과 문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지고기 금기인 것입니다. 돼지는 선무충증과 탄저병의 감염뿐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마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 금기에는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남태평양에서 돼지는 애완동물 이상으로 친근한데요. 의뢰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로이 라파포트는 마링족의 카이코 돼지 축제를 연구했는데 돼지가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면 돼지 대부분을 식량으로 쓰고 제물 제사로 활용하고 남은 돼지를 다시 키웁니다. 이렇게 돼지 축제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인 것입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든 숭배이든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각 문화가 지닌 저마다의 합리성이야말로 오랜 지혜이자 귀한 지식인 것입니다.